안녕하세요. 어벤져쌤입니다. 이번 주에 교육공무직 1차 서류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합격 발표일을 깜빡하고 있었는데 합격하신 선생님들이 연락을 받고 함께 기뻤습니다. 합격하신 선생님들 축하드립니다. 서류에서 불합격하신 선생님들은 아주 잠깐 속상해하시되 내년 상반기를 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1년에 2번이면 기다려볼 만하지 않습니까? 으쌰으쌰 파이팅! 이번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에듀케어 강사의 모든 것입니다. 에듀케어 강사란 에듀케어 강사의 출퇴근 시간, 에듀케어 강사가 하는 일, 방과 후 과정 하루 일과, 에듀케어 강사 월급, 연차 휴가, 어벤져쌤이 생각하는 에듀케어 강사의 장단점 순서로 알아보겠습니다. 에듀케어 강사란 무엇일까요? 에듀케어 강사는 방과 후 과정을 맡는 선생님입니다. 유아교육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방과 후 과정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과 후 과정이란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이다. 즉, 오전에 교육과정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신다면 오후에는 에듀케어 강사가 방과 후 과정의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이지요. 근무 시간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에듀케어 강사의 근무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입니다. 위 시간대 중에서 하루 8시간을 근무해야 합니다. 저희원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저희원에는 에듀케어 강사가 저를 포함하여 4분 있습니다. 첫 번째 선생님은 7시 출근, 3시 퇴근하시고, 두 번째 선생님은 9시 30분에 출근, 5시 30분에 퇴근하시며, 세 번째와 네 번째 선생님은 11시에 출근, 7시에 퇴근하십니다. 위 출근 시간은 4분기로 나누어서 출근 시간을 로테이션하고 있습니다. 즉, 3개월마다 출근 시간이 바뀐다는 거죠. 에듀케어 강사마다 출근 시간이 상이한 이유는 출근 시간대에 따라 유치원에서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7시에 출근하시는 선생님은 일찍 오는 방과 후 과정 아이를 교육과정 시작할 때까지 맡아주시며 9시 30분에 출근하시는 선생님은 등원 지도를 맡고 있습니다. 11시 출근 선생님은 늦게까지 유치원에 있는 남아있는 원아와 함께 있어야 하죠. 저희 유치원의 경우는 7시 이후까지 남아있는 원아가 없기 때문에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8시가 아닌 7시까지 방과 후 과정 운영 시간을 조정하였습니다. 만약 유치원에서 7시 이후까지 보육을 원하는 원아가 있다면 8시로 퇴근 시간이 늦추어질 수도 있습니다. 즉, 유치원의 사정에 따라 에듀케어 강사의 출퇴근 시간은 조정할 수 있으며 오전 7시에서 오후 8시라는 근무 시간대 중 에듀케어 강사는 하루 8시간 근무한다는 겁니다. 에듀케어 강사가 하는 일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방과 후 과정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입니다. 연간, 월간, 주간, 1일 계획안을 세우고 특색 활동이나 안전 관련 연간 계획을 세워 서류로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둘째, 교육계획안 작성 및 가정통신문 담당입니다. 원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원은 1일 교육계획안을 작성하고 있으며 서류로 파일을 철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가정통신문은 주기적으로 나가고 있진 않지만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경우 이 알림으로 가정통신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셋째, 방과 후 과정 보조인력, 하모니 운영 관리입니다. 오후에 하모니 선생님께서 방과 후 과정 업무를 도와주시기에 이와 관련된 공문서나 퇴근 시 사인하는 것 등을 저희가 관리해야 합니다. 넷째, 방과 후 과정 공문서 관리입니다. 국공립 유치원에서 근무하다 보니 공문이 중요하더라고요. 방과 후 과정과 관련하여 출퇴근 시간이 바뀌거나 연가를 쓰는 날짜, 계획안 첨부 등등을 공문서로 올려야 합니다. 정단임 선생님에 비하면 공문서는 아주 적은 것 같습니다. 다섯째, 방과 후 과정 현장학습 및 행사 추진입니다. 코로나가 퍼짐에 따라 현장학습을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원관님 말씀으로는 방과 후 과정은 한 학기에 한 번인가 2번 정도 현장학습을 계획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여섯째, 오존 행사 보조와 급식 지원입니다. 교육과정에서 현장체험 학습을 간다면 방과 후 선생님도 따라가서 오전에 행사 보조를 해야 합니다. 저희 원의 경우에는 모든 방과 후 선생님이 가진 않으시고 한 분만 현장체험 학습을 따라갔습니다. 점심시간에 급식 지원은 모든 선생님이 함께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일곱째, 수업 후 교실 정리입니다. 방과 후 과정반이 따로 없어서 교육과정반과 함께 사용합니다. 방과 후 과정 수업이 끝나면 교실 정리는 저희의 몫입니다. 여덟째, 방과 후 과정 특색 사업 추진입니다. 매년 특색 사업을 생각해야 하는데 저희 원의 경우는 키트로 할 수 있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술, 과학, 체육, 색종이 접기 등 방과 후 선생님들끼리 협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아홉째, 방과 후 과정 물품 요구입니다. 방과 후 과정에서 사용하는 물품은 품위를 올려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업무를 하시면 됩니다. 열째, 방과 후 과정 출결 관리입니다. 출석 후에 출결 사항을 기재하는 일입니다. 방과 후 과정의 하루 일과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만 3, 4세의 경우는 낮잠을 자지만 만 5세는 낮잠을 자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 3, 4세와 만 5세의 하루 일과는 다릅니다. 만 3, 4세부터 보겠습니다. 만 3, 4세의 경우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낮잠 및 휴식을 취합니다. 이불을 개고 이불을 정리하는 시간을 포함하면 1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제외하면 40분 정도 낮잠을 잡니다. 2시 30분부터 3시까지는 간식 시간이며 3시부터 4시까지는 자유놀이 또는 특색 활동을 추진합니다. 4시부터 5시까지는 1차 하원이 이루어지며 자유놀이가 시작됩니다. 4시부터는 자유놀이가 시작되는데 만 3, 4, 5세를 모두 통합하여서 자유놀이를 합니다. 5시에는 2차 하원이 시작되며 오후 통합놀이는 계속됩니다. 낮잠을 자지 않는 만 5세를 보겠습니다.
만 5세는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특색 활동을 하며 2시 30분부터 3시까지는 간식, 3시부터 4시까지는 자유놀이입니다. 4시부터는 만 3, 4세와 만 5세 모두 동일한 활동으로 자유놀이를 합니다. 월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에듀케어 강사의 월급은 204만 원입니다. 정액급식비는 매월 14만 원이 지급되며 연차별로 3만 5천 원의 근속수당이 붙습니다. 하지만 근속수당에 상한선이 있습니다. 상한선은 70만 원입니다. 이때 사립유치원에서 근무한 경력은 근속수당에 포함되지 않고 국공립유치원에서 근무한 경력만 근속수당으로 인정이 됩니다. 즉, 사립유치원에서 정단임으로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경력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근속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반면 국공립유치원에서 에듀케어 강사 기간제 또는 정단임 교사로 일했다면 근속수당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경기도나 다른 지역에서 국공립유치원 정단임으로 근무했다면 서울에서는 경력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절 휴가비는 설날과 추석에 각각 60만 원씩, 즉 연 120만 원을 받습니다. 맞춤형 복지비는 연 55만 원인데 2년 근무한 후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상여금은 매년 9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8월과 1월에 정기상여금을 45만 원씩 받았습니다. 4인 기준 가정이 있을 경우 가족수당도 받는다고 합니다. 수당을 꽤 많이 받죠. 하지만 공제되는 내역이 꽤 많습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식대 등등 이번 5월달 총 공제 내역을 확인해보니 27만 5,590원이었습니다. 공립유치원 근무 경험이 없다는 가정하에 신규 에듀케어 강사는 실수령액이 180만 원에서 190만 원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차휴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와 1년 이상일 경우 휴가일수가 다릅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부여됩니다. 즉, 1개월 근무했을 경우 1일의 연차를 쓸 수 있고 2개월 근무했을 경우 2일의 연차를 쓸 수 있는 겁니다. 3개월 근무했을 경우는 3일의 연차를 쓸 수 있습니다. 11개월 근무 시 11일의 연차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년 12개월 근무인데 왜 12일의 연차를 안 줘요? 라고 묻는다면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는 연차 일수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15일의 연차가 생깁니다. 제가 1년 차일 때는 11일의 연차가 나왔으나 올해는 1년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같은 특별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 휴가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어벤져쌤이 생각하는 에듀케어 강사의 장단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점으로는 첫째, 칼퇴가 가능합니다. 저는 사립유치원 2년 정단임 경력이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에 다닐 땐 항상 빠르면 밤 9시, 늦으면 밤 12시에 퇴근했습니다. 에듀케어 강사가 되고 난 후 칼퇴가 가능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칼퇴 정말 좋습니다. 퇴근 이후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며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겨서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둘째, 정단임 교사에 비해 수업 준비가 덜합니다. 방과 후 과정은 보육이 주가 됩니다. 오후에 낮잠을 자고 간식을 먹으면 수업할 수 있는 시간은 거의 1시간밖에 남지 않습니다. 수업도 특색 활동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키트를 사서 활동합니다. 교사가 따로 무언가를 만들거나 수업 준비할 게 별로 없습니다. 셋째, 무기계약직이라는 점입니다. 사립유치원에서 근무할 때는 원장님 눈치가 많이 보였습니다. 교사가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해고당할 일은 없지만 아무래도 정년 보장이 안 되는 직업이다 보니 항상 불안정했습니다. 다른 유치원으로 이직할 때에도 추운 겨울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면접 보는 게 너무 싫었고 유치원을 옮겨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할 때마다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하지만 에듀케어 강사는 무기계약직이라 정년이 보장되고 마음이 편했습니다. 넷째, 수당이 나옵니다. 사립유치원에 다닐 땐 명절 휴가비로 뻥튀기를 사주셨습니다. 아예 명절 휴가비가 없는 유치원도 있었고요. 하지만 에듀케어 강사는 근속수당, 명절 휴가비, 정기상여금, 가족수당, 배우자 수당 등등 여러가지 수당이 붙어서 좋았습니다. 단점으로는 첫째, 교사로서의 자부심이 떨어집니다. 정단임 교사로 일하다가 에듀케어 강사로 전향하다 보니 보모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특히 낮잠 시간에 아이들을 재우고 깨울 때 지금 나는 교사가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경력 인정이 되지 않으니 정교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기분은 저뿐만이 아니라 동료 선생님들도 느끼는 부분이더라고요. 아마 사립유치원에서 정단임 교사를 하다가 에듀케어 강사로 오시면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둘째, 방학이 없습니다. 에듀케어 강사는 상시 근무자로 방학에도 근무를 해야 합니다. 사립유치원에 있을 땐 여름방학 한 달, 겨울방학 한 달을 쉬었었는데 에듀케어 강사는 방학에도 근무를 해야 하니 재충전할 시간이 적습니다. 방학 때 연가를 쓸 수 있지만 주휴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평일 5일을 연속으로 쉬지 않습니다. 만약 평일 5일을 연속으로 연가로 쓴다면 주휴 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출퇴근 시간이 일정치 않다는 점입니다. 저희 유치원의 경우는 4분기로 나누어서 3개월씩 근무 시간이 바뀝니다. 근무 시간이 바뀔 때마다 퇴근 이후에 등록했던 자기개발 수업 시간을 조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넷째, 월급이 적어요. 담임 선생님은 연차가 쌓이면 호봉제로 월급이 올라가지만 에듀케어 강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에듀케어 강사는 호봉제로 월급이 올라가지 않고 물가 상승률에 따라 변동되기도 하며 동결될 때도 있습니다. 다섯째, 급식 보조 지원을 들어갑니다.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서울에서 에듀케어 강사는 점심시간에 급식 보조 지원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에듀케어 강사에 대한 어벤져쌤의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듀케어 강사는 결혼하거나 자녀가 있으신 분들, 경력이 단절되어 회사에 나가기 힘든 여성이 일하기에 좋은 직업 같습니다. 여러 수당을 받을 수 있고 무기계약직으로 일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처럼 직장을 다니며 임용고시 준비하는 분들에게도 좋은 것 같습니다. 칼퇴가 가능해서 퇴근 이후 집에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생깁니다. 이상으로 에듀케어 강사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았습니다.
이후에 올릴 영상은 임고생으로 변신한 어벤져쌤입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